네, 안녕하세요. 전 트랜스포머 비전에 강의를 하게 된 오기 유창우라고 하고요. 원래 사기 정대현님께서 하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강의자를 맡게 돼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해보자면, 이제 트랜스포머 그 버트 뭐 그런 거 다 배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 쪽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보면 다 NLP 태스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NLP 셀프 어텐션 기반의 구조들은 이제 NLP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큰 텍스트 코퍼스에서 이제 파인 튜닝하는 버트와 같은 이제 방식이 이제 그 당시에 성능이 매우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분야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잘 사용하지 않았었고, 그 당시에는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우세했는데, 이제 NLP에서 트랜스포머가 워낙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영감을 받아서 이제 컨볼루션에다가 뭐 셀프 어텐션을 추가해보자, 혹은 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비전 쪽에도 좀 적용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비전 쪽에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NLP에서 트랜스포머 스케일링에 성공한 것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VIT에서는 순수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거의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성능을 높였다, 약간 이런 부분을 오늘 배울 거고, 그래서 이제 VIT 기존의 트랜스포머에 이제 기존엔 토큰을 넣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텐션을 돌렸잖아요. 이제 이미지를 거기 VIT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그대로 넣기 위해서 이미지를 패치별로 쪼갠 다음에 이 패치들의 그 리니어 임베딩 시퀀스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는 그런 아키텍처를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다룰 부분들은 여기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뭐 클립이나 뭐 이런 모델들은 아마 멀티 모달리티 강의에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애들은 또 그 뒤에 강의에서 아마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NLP에서도 저희가 배울 때 맨 처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배우고, 그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의 이제 forgetting 문제라던가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텐션을 추가해서 어텐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만 사용해보자 해서 트랜스포머,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배웠잖아요. 비전에서도 비슷하게 CNN 먼저 배우고, CNN에 어텐션 추가한 거 배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만 사용해보자, 이 단계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미지 도메인의 컨볼루션에다가 어텐션을 추가해보자 부분을 이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AA넷인데요. 그 전에 이제 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냥 슬라이드로 또 있는 거고, 그래서 AA넷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존 CNN 구조에 이제 셀프 어텐션을 추가해서 글로벌 컨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랑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함께 사용을 해서 이제 로컬이랑 글로벌 정보를 결합이 가능한데요. 이제 구체적인 아키텍처를 보면 이해가 편한데, 먼저 리캡으로 컨볼루셔널 레이어인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한 레즈넷부터 리캡을 하면, 그냥 컨볼루션 뭐 이렇게 렐루 이렇게 레즈넷은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AA넷은 무엇을 추가하냐면 어텐션을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이고요. 그래서 CNN에서는 이제 로컬 특징을 추출을 하고, 이거 어텐션에서는 글로벌 관계를 학습을 합니다. 그 어텐션이 왜 글로벌 관계를 학습하는지를 간단하게 톱파보자면, 이제 어떤 퀄리티 밸류로 뽑아가지고 전부 다 유사성을 다 측정을 하잖아요, 어텐션을 구할 때. 그래서 전역적인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어텐션은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로컬리티를 추출하고,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는 글로벌 컨텍스트를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게 AA넷이고요. 그런데 이제 리미테이션으로는 CNN에 비해서는 롱 레인지 학습이 여전히
당연히 좋아졌겠죠. 셀프 어텐션을 썼으니까. 이제 CNN이 이제 로컬리티를 가진다. 그리고 롱 레인지 학습이 어렵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리캡을 하자면 뭐 CNN은 이렇게 커널 가지고 그냥 이미지가 있으면 커널 단위로 이렇게 리셉티브 필드를 통해서 이제 특징을 추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리셉티브 필드 밖에 있는 것간의 사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CNN은 학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롱 레인지 학습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셀프 어텐션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후에 나오는 모델들에 비해 롱 레인지 학습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당연하지만 어텐션을 그냥 생으로 추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NN에 비해 이제 연산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AA4이고요. 그 다음에 4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4사는 스탠드얼론 셀프 어텐션 인 비전 모델스고, 그래서 연산량이 많은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로컬 어텐션이라는 거를 도입합니다. 로컬 어텐션은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기존에는 이미지 전체에다가 다 셀프 어텐션 통째로 넣어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했다면, 이거를 크로핑 해가지고 여 부분에 대해서만 셀프 어텐션을 하겠다. 이게 로컬 어텐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연산량이 줄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사사가 하려는 바는 기존에는 CNN에다가 셀프 어텐션을 추가했다면 이제 CNN을 아예 없애버리고 과연 어텐션만으로 우리가 유의미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을까? 유의미한 성능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사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CNN과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였지만, 사사는 CNN 없이도 이제 어텐션만으로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실험한 모델이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텐션만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었고, 그래서 VIT와 같은 풀리 트랜스포머 비전 모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그냥 여기 기존에 있던 컨브 부분을 그냥 로컬 어텐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로컬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로컬 어텐션을 다시 설명드리면 K/K 윈도우 내에서만 어텐션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글로벌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AA 넷보다는 계산량이 당연히 줄겠죠. 그런데 리미테이션으로는 CNN이랑 똑같습니다. CNN도 이제 결국에는 어떤 윈도우 내에 있는 정보만 학습하기 때문에 롱 레인지 학습이 어렵다고 했는데, 얘도 똑같은 레인지 내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 한 번의 어텐션으로 멀리 떨어진 것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리셉티브 필드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CNN과 똑같이 계속 딥하게 쌓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 이제 픽셀 이미지 트랜스포머인데, 이제 기존 그냥 트랜스포머에다가 그냥 이미지 픽셀을 바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해볼 건데, 그냥 이미지를 그냥 생으로 그냥 인풋으로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다 생각하시기에 이제 셀프 어텐션 수행을 할 때 뭐 인풋 사이즈가 K면 K 제곱의 연산량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각 패치들 간의 유사성을 촥 계산을 해야 되니까 K 제곱만큼이 필요한데, 그러면 n by n 이미지가 들어오면 n 제곱이 인풋이 들어오는 거겠죠. n 제곱이 들어오면 n 4제곱의 이제 엘리먼트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128 by 128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멀티 헤드 어텐션을 써서 헤드 개수를 16개로 하면 한 이미지 처리할 때 768GB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실용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픽셀 이미지 트랜스포머는 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이제 순수하게 사용을 해보자라는 그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아직 실용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VIT입니다. 이제 VIT 앱스트랙트부터 차근차근 보자면, 트랜스포머는 NLP 태스크에서 표준이었죠. 그런데 이제 비전 태스크에서는 이제 사용이 별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이제 CNN과 함께 적용하거나
아니면 CNN의 특정 요소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됐고, 그런데 이제 VIT가 나오면서 CNN에 대한 의존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순수하게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처음으로 보였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VI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넷 같은 중간 사이즈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레즈넷과 같은 컨볼루션 네트워크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람들은 CNN보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다라고 의미를 하는데, 인덕티브 바이어스 아마 1강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모델에 가하는 가정이었잖아요. CNN에서는 로컬리티라는 가정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들어가는데 트랜스포머에는 그 로컬리티라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적으면 성능이 CNN에 비해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빅 데이터셋을 이미지넷보다 훨씬 더 큰 빅데이터셋을 넣어버리면 이제 트랜스포머가 오히려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더 리치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음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미지넷에서 88.55% 뭐 그런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 기논스에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실 내용인데, 그래서 이미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VIT를 쓸 거고요. 오버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하고 그냥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서 그냥 CLS 토큰으로 뽑힌 애를 그 MLP 헤드에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 이게 그냥 VIT 구조고요. 리니어 프로젝션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를 통째로 픽셀 이미지 단위로 넣어버리면 방금처럼 메모리가 터져버리는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쪼개가지고 리니어 프로젝션을 먼저 시킵니다. 차원을 줄이는 거. 그렇게 하면 인풋 사이즈가 뜨니까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제 패치 임베딩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서는 9개로, 여기선 예시로 9개로 쪼개는데 실제로는 디폴트 값이 16개로 쪼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16개로 쪼개서 리니어 임베딩을 해가지고 이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뽑아내고 네, 이렇게 뽑아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CLS 토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CLS 토큰은 버트에서 아마 처음 배우셨을 것 같은데, CLS 토큰의 의도를 살펴보자면 CLS 토큰이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이 CLS 토큰이 어텐션 하면서 다른 모든 패치드의 글로벌 컨텍스트를 다 이제 학습을 하겠죠. 그 학습된 임베딩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MLP 헤드에 넣으면 그 CLS 토큰과 대응되는 그 임베딩이 결국에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거잖아요. 그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임베딩을 이제 MLP 헤드에 넣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 처음에 9개의 패치로 나눴지만 이제 9개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CLS 토큰 하나를 더 추가해서 10개의 그 인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방금 전에 말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네, 이것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이제 문제점이었던 게 포지셔널 임베딩을 넣지 않으면 결국에 순서를 바꿔도 전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을 추가해줬었습니다. 이제 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셔널 임베딩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포지셔널 임베딩을 뭐 넣은 거를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실제로 이미지에 우리 포지셔널 임베딩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냐를 그냥 한번 체크해보는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그냥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체크해봤을 때
1번의 경우 맨 위에 있는 이 이미지의 경우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가장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았다. 그래서 우리 포지셔널 인베딩이 아주 잘 됐네. 약간 이 부분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각 패치의 위치 정보를 이렇게 포지셔널 인베딩을 시켜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놈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레이어 놈을 진행시킨 이유는 VIT가 학습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어텐션을 추가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어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 뭐 실험적으로 임피리컬하게 그냥 이렇게 놈을 넣으니까 아주 잘 나온다라는 것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놈이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의 기법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미지가 막 이렇게 한 5장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 간의 관계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이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미지 간의 관계에서 이제 미니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뽑아가지고 뭔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 이미지 내에서 미니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뽑아서 한 이미지에서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배워보면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은 그냥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의 어텐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슬라이드인데 저희가 배울 때는 뭐 쿼리 매트릭스 따로 있고 키 매트릭스 따로 있고 밸류 매트릭스 따로 있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넣어서 진행을 한다 막 그렇게 뭐 배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는 그냥 쿼리 키 매트릭스, 쿼리 키 밸류 매트릭스가 그냥 하나로 통째로 있어가지고 여기에 인풋 넣어서 아웃풋 빼가지고 그 아웃풋을 3개로 쪼개가지고 쿼리 키 밸류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냥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디스택 해가지고 쿼리 키 밸류 뽑아가지고 다시 어텐션 한다. 그냥 이거를 알려주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LP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패치 간의 정보를 한번 쭉 섞어가지고 이제 최종 아웃풋을 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섞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때 활성화 함수로 VIT에서는 렐루 대신에 갤루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갤루가 뭐냐면 렐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갤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스무스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미분 가능하게 해서 학습의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뭐 사실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갤루 써보니까 성능이 좋았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갤루 써가지고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때 썼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아웃풋은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CLS 토큰에 대한 아웃풋을 이제 따로 분리해가지고 얘를 클래시피케이션 MLP에 넣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죠. 그래서 1000개로 이제 리니어 뭐 NN 리니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개로 이제 해줍니다. 매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볼 건데요. VIT는 이제 CNN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다라는 의미는 더 좋은 피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랑 동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충분히 큰 데이터셋에서 먼저 프리트레인 된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나중에 스페시픽한 태스크로 트랜스퍼 러닝 할 때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다 이미지넷, 뭐 JFT, 뭐 이런 여러 데이터셋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이고요. 네, 아주 점수가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VIT였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는데요. 일단 이제 한 3-40분 떠들 줄 알았는데 VIT까지 너무 빨리 갔네요. 네, 일단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IT에도 당연히 한계점이 있겠죠. VIT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VIT 이거는 전 발표자께서 이렇게 예시로 가져온 건데, 자, 이렇게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크롭을 해서 저해상도 이미지로 이렇게 크롭을 해봐요. 놀랍게도 이분은 안유진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해상도 이미지랑 고해상도 이미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해상도의 이미지에 대해서 VIT는 잘 대응을 하지 못한다 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한계점이고요.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VIT가 이제 결국에는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가 고해상도일수록 연산량이 증가를 하겠죠. 심지어 n의 제곱만큼 셀프 어텐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발생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의 경우 연산량이 너무나도 많이 증가한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IT의 문제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왜 여러 해상도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냐라고 말씀드리면 CNN 같은 경우에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CNN 레이어에서는 뭐 좀 전반적인 뭔가 피처, 그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세부적인 피처,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상도를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텐션 VA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셀프 어텐션을 돌리기 때문에 계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상도에 대해서 잘 학습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CNN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해상도에 대응할 수 있고 VIT는 못하니까, 그러면 트랜스포머의 계층적 구조를 대입할 수 없을까? 라고 나온 게 스윈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해상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VIT의 한계를 보완하고요.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많이 낮춥니다. 스윈 트랜스포머가. 이 두 가지의 그 노벨티를 가진 논문이 이 스윈 트랜스포머이고요.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4개의 스테이지로 이제 하이럴키를 구성을 합니다. 그 CNN과 비슷하게 이제 하이럴키를 구성을 하는데, 이제 스테이지마다 해상도가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스테이지 갈 때마다 보시면 4분의 H, 4분의 8분의 H, 16분의 H, 32분의 H 이렇게 있고, 근데 채널은 이제 2배로 점점 늘려갑니다. C에서 2C, 4C, 8C로 이렇게 2배씩 늘려갑니다.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패치 사이즈를 4로 파티션을 하고요. 그 맨 처음에 VIT에서 16개로 파티션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여기선 4개로 파티션을 하고, 각각의 패치당 이제 피처 디멘션을 크기를 이제 4 곱하기 4 바이 3으로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임베딩을 통해 패치 임베딩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패치 임베딩을 트랜스포머 블락의 이제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VIT랑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게 패치 머징이라는 게 있고 스윈 트랜스포머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패치 머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의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게 패치 머징이고, 이제 기존의 CNN 같은 경우에는 맥스 풀링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사이즈 반토막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맥스 풀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학습적인 요소를 부과를 하는 패치 머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운 샘플링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피처가 있으면 이거를 4개로 쪼개가지고 컨캐터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해서 채널 사이즈를 원래 4개인데 이제 2개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패치 머징에 대한 좀 구체적인 예시인데, 저렇게 4등분을 내버리고, 이렇게 4등분을 내버린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일렬로 컨캐터네이션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면 채널 사이즈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반토막을 내줘야겠죠. 그래서 MLP로 채널 사이즈를 반토막을 내줍니다. 이렇게 패치 머징에 대해서 배웠고요. 결국에는 그냥 다운 샘플링을 하고 싶은데 여기 맥스 풀링을 그냥 생으로 사용하긴 싫고 뭔가 학습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싶다 해서 그냥 패치 머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ifted Window Based Self Attention에 대해 나오는데요. 이게 여기서 스윈 트랜스포머 블락에서 하는 건데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기존 트랜스포머의 단점이라고 하면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H by W가 있다고 하면 H by W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네 전체에 대해서 글로벌 어텐션을 수행해서 연산량이 많은 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연산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CNN 플러스 셀프 어텐션에서 어텐션 넘어갈 때 연산량 줄였다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이제 로컬 어텐션을 수행을 하잖아요. 약간 이거랑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윈도우라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윈도우 내에 있는 얘네들 사이에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면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 수행할 때보다 연산량이 작죠. 그래서 윈도우를 제안을 하는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윈도우로 잘라가지고 해버리면 이 각각에 대해서 또 CNN의 문제가 생기죠. 결국에는 글로벌 컨텍스트를 얻으려고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는 건데 윈도우로 셀프 어텐션의 범위를 한정시키니까 여기 내에서는 글로벌 어텐션, 글로벌 피처가 나오겠지만 얘네 둘 사이에서는 글로벌 피처를 공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CNN이랑 똑같은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시프티드 윈도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윈도우를 시프트 시켜가지고 겹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4x4로 쪼개가지고 이제 윈도우를 여기 내에서만 어텐션을 수행을 해줬다면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윈도우를 시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이즈 때문에 잘려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인접한 패치들의 정보들이 이렇게 섞이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엮으면서 연산량 또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량이 얼마나 줄냐면 기존에는 HW의 제곱이었죠. 근데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뭐 m by m이라고 하면 m에 대해 이 m by m 윈도우 내에서만 어텐션을 수행하니까 m 제곱이 되고 연산량은 근데 각 픽셀에 대해서 수행을 하니까 HW는 곱해줍니다. 그래서 연산량이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HW의 제곱에 의존하던 게 이제 HW에 대해서 리니어한 텀으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스윈 방식은 P by P 윈도우가 있어서 그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어텐션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윈도우 시프팅을 하는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나이브한 방식으로는 윈도우를 그냥 슬라이딩 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 부분들 낭비가 심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시프팅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패딩으로 채우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낭비가 되니까 이제 윈도우 개수는 이제 4개로 고정화돼 이미지를 시프트하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에 사이클릭 시프트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조금 더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여기에 갖다 붙이고 여기 잘린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여기에 갖다 붙이고 요 부분을 여기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릭하게 좀 만듭니다. 이미지 시프팅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결국에는 다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이제 9개로 만드는 대신에 4개로 유지하면서 그냥 이미지만 색색싹 움직이면 되니까 그러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는 여기랑 여기랑 사실 여기 위치는 왼쪽 위잖아요. 근데 사이클릭 시프트 하나 하면 오른쪽 아래로 가버리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버리면 잘못된 정보가 학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냐면 마스킹을 해줍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를 하고요. 이렇게 무의미한 ABC 부분을 이제 참고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어텐션 스윙 시 마스크를 넣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를 하게끔 이제 모델 내에서 무시를 하게끔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해서 Shifted Window Based Self Attention도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익스페리먼트를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 성능이 좋고 사이클릭 시프트를 사용을 했을 때 패딩했을 때보다 이제 어텐션 계산 시간이 더 적게 걸립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간단하게 계산 복잡도 얘기를 하면서 왜 적게 나오는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VIT나 다른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아키텍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도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네, 덴스 프리딕션 태스크, 뭐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거에도 성능이 아주 좋았습니다. 없으시면 벌써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 15분이면 끝날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노인지 다이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디노에 대해서 전 디노라고 읽는데 디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디노가 이번 강의에서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 레이블이 없는 거를 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 한번 시켜보겠다 하는데 이 방식이 약간 독특한 게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제 합칩니다. 혹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아시나요? 그러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뭐 그냥 티처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티처리랑 스튜던트가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 것처럼 티처랑 스튜던트가 있어서 이 티처의 지식을 스튜던트한테 전이를 시키는 겁니다. 디스틸레이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거의 세뇌시키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을 시키는 게 이게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널리지가 대체 무엇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널리지 하면 지식? 약간 뭔지는 알겠는데 뭔가 어렴풋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널리지는 티처의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를 스턴트의 파라미터를 티처의 파라미터와 비슷하게 만들겠다. 이게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처는 대부분 엄청나게 프리트레인된 라지 모델이에요. 엄청나게 큰 라지 모델이 하나 프리트레인된 게 있고, 근데 우리는 모델을 예를 들어 LL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을 서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애를 계속 인퍼런스를 돌리려면 전기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압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버전을 뭐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스튜던트 모델한테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진 스튜던트 모델한테 티처 모델, 그 빅 사이즈 티처 모델을 이 지식을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찌 보면 압축의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널리지는 모델 파라미터이고,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더 작은 모델인 스튜던트 모델한테 비슷하게 만들게끔 디스틸레이션을 시키겠다. 이게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KD라고 적었는데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는 큰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고 스튜던트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프리트레인된 티처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줄 만한 엄청나게 좋은 선생님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학습할 수 있을까? 나랑 비슷한 애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약간 스터디하는 거죠. 나랑 비슷한 애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그래가지고 스터디 모델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티처와 스튜던트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모델랑 티처 모델의 구조를 그냥 G라고 쓸게요. 그냥 똑같은 아키텍처를 가지는데 그 아키텍처를 그냥 G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G인데 이제 파라미터만 세타 T냐 G 세타 S냐 파라미터 구성만 다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티처와 스튜던트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다르게 해가지고 뭔가 티처랑 스튜던트의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이 데이터를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르게 넣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이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티처랑 스튜던트랑 이제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티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프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멘텀 티처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멘텀 티처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이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티처 모델한테는 글로벌 뷰를 넣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한테는 로컬 뷰를 넣습니다. 이렇게 크로핑 해가지고 로컬 뷰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각각의 다른 인풋이 들어가는데 같은 아웃풋이 나오게끔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티처는 전부 다 보고 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자야 이렇게 하고 이제 스튜던트 모델은 이것만 보고 이 부분만 보고 얘 여자야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이제 모멘텀 티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맨 처음에 티처 모델은 프로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티처 모델도 움직여야겠죠. 맨 처음에 랜덤 이니셜라이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아웃풋, 유의미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 이거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백프로퍼게이션을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EMA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합니다. EMA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기존의 티처로스의 람다만큼은 티처의 파라미터를 유지를 하고 이제 스튜던트의 널리지를 이제 가져옵니다. 스튜던트에 있는 파라미터의 약간 엑스트라폴레이션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데 혹시 강화학습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강화학습에서 약간 타겟 플러스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이게 모르시는 분은 또 약간 애매한데 결국에는 이제 티처 폴리시가 약간 학습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티처 폴러시는 스튜던트 폴러시에 비해서 덜 변하겠죠.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왜냐하면 스튜던트가 막 이렇게 움직일 때 티처는 스튜던트의 일부분만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니까 좀 느긋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티처는 스튜던트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티처의 역할은 학습의 안정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티처는 다른 인풋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인풋이랑 스튜던트는 또 다른 인풋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 각각의 차이점을 이제 서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잘 제가 설명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멘텀 티처는 결국에는 세타 S, 스튜던트는 로스를 통해 직접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티처 모델의 경우에는 직접 로스를 갱신하지 않고 EMA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대신에 스튜던트 모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티처 모델은 스튜던트 모델에 비해 안정적이어서 학습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인풋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포가 약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스터디하면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S가 업데이트된 후 가중합으로 세타 T를 부드럽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타 T도 티처 모델도 점점점 더 나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보자면 이제 당연히 좋게 나왔고, 자 이제 서머리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혹시 람다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네, 벌써 강의가 끝나갑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이제 서머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룬 거는 이제 이렇게 CNN에 어텐션 붙이기, 어텐션만 써보기, 트랜스포머 해보기,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뭐 그런 거 써보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VIT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캡을 하자면, 결국에는 패치 임베딩을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CLS 토큰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이제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포지셔널 임베딩을 넣어줘가지고 서로 다른 걸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레이어 놈을 추가를 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MLP를 붙여줬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비주얼 도메인에 거의 그대로 적용해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윈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얘는 결국에는 시프티드 윈도우 베이스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저희는 배웠고요. 그래서 사이클릭 시프트에 대해서 배웠고, 패치 머징에 대해서 배웠고, 결국에 얘가 하고자 하는 바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고 싶다랑 CNN의 하이라키컬한 그 장점을 어텐션에서도 발휘를 해보고 싶다, 이거 두 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노 혹은 다이노 얘에 대해서 하면 이제 결국에 모멘텀 티처를 사용을 해가지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프리트레인된 티처는 없고 서로 학습을 해가는데, 이제 이럴 때 모멘텀 티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스튜던트를 가지고 티처를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의였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실습 간단하게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